자, 우리 이제 부동산 공법이 이제 거기 146페이지를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부동산 공법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법은요. 보통 우리 어떻게 정의를 하냐 그러면 부동산 공법이란 부동산에 대하여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법을 말합니다.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법.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조정을 가하는 법을 우리가 통칭해서 다 부동산 공법이라 그래요. 그럼 이 부동산 공법에 해당되는 법의 가지수가요. 3년 전에 통계를 내봐서 3년 전에 118개나 돼요. 전체 법수가 118개 법률. 3년 전의 통계 118개 법률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118개 중에서 6개 법률을 갖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를 한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할 때는 부동산 공법에 해당되는 118개 법률 중에서 그래도 최소한 6개는 알아야겠다는 거죠. 그럼 이 6개를 공부해서 이제 중개사 시험에 붙은 거야. 공법에 118개 6개. 근데 중개사 시험 합격하게 되면요. 주변의 일가 친척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된 줄 알아. 예. 근데 우리는 서로 알아. 객관식 찍어가서 60분 넘겼다는 서로 알거든. 그래서 어려운 건 서로 안 물어봐요. 서로 가슴 아프기 때문에 대답 못하고. 그래서 근데 우리 일가 친척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완전히 부동산의 전문가인 줄 알고 사돈의 팔촌까지 상담 전화를 합니다. 전화 오면은 뭐 아는 게 대답을 하지. 그래서 대답을 좀 안 하고 그러면은 야 이거 상담료를 안 내서 대답 안 해주는가 보다. 아니면은 본인의 노하우를 갖다 말해주기 싫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예,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건데. 118개 중에서 요거 6개 법률만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부동산 공법 있죠. 이 부동산 공법은요. 이게 이제 부동산이라는 뜻도 있고 공법이란 또 뭔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 부동산에 대한 뜻은 민법에 나와요. 민법의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 그러죠. 그러면 토지와 그 정착물 중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요. 건축물만 필요해요. 부동산 공법에서는 다른 정착물은 필요가 없고 건축물만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우리는 부동산 그러면 공법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착물 중에서는 건축물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공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공법. 자, 우리 이제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 이 법을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삼수변에 갈거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이제 그 삼수변이라 그래서 이게 물숫자의 뜻이에요. 물숫자. 갈거자라고 영어로는 고예요. 고. 그래서 동양 법철학에서는 법이라는 것은요. 물이 흘러가듯이 순리를 정한 것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물이 흘러가는 그 순리를 정한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동양의 법사상이죠. 법. 그럼 이 법은요. 이 법을 분류를 해야 되는데 민법에서는 이제 법을 분류할 때 실체법과 뭐 절차법 이렇게 막 분류하죠. 일반법과 특별법 분류하잖아요. 법의 분류 방식은 수십 가지가 있어요. 특별법, 일반법, 그다음에 뭐 절차법, 실체법 있는데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요. 법을 분류하는 방식 딱 하나만 알면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공법 아니면 사법이에요. 공법 아니면 사법이다 이거죠. 공법 아니면 사법이다 이거죠. 그러면 법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이만큼의 법이다 그러면 이만큼은 공법이고 이만큼은 사법이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종류는 몇 가지로 분류하는 인간의 종류. 인간. 남자, 여자, 아줌마. 보통 세 개로.
인간의 종류는 세 개. 남자, 여자, 아줌마. 예. 그래서 제3의 성이라 그래. 남성, 여성, 아줌마까지. 예. 그래서 법은 두 개,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공법은 이제 한자로 이렇게 써요. 공공의 법입니다. 공공의 법 이렇게 쓰죠. 사법은 사사로운 법이죠. 사사로울 사자를 써서 이게 사법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공법과 사법을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 사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방송에 공부하는 민법 같은 게 대표적인 사법이고요. 또 상법 같은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법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의 분야에 속하는 법들이 뭐 민법이나 상법 같은 거죠. 민법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빌렸다. 빌린 사람을 우리는 채무자라고 그러고요.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그러고 이 관계를 채권 채무 관계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국민과 또 다른 국민 사이에 이건 다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자, 사법은요. 평등한 관계입니다. 수평 관계예요. 평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건데 민법, 자, 채권 채무 관계 평등하거든요. 이거 일반 국민들 사이에 평등 관계를 규율합니다. 상법, 국민들 중에서 특히 상인과 또 다른 상인 간의 거래 관계나 아니면 상인과 상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 간의 거래 관계 다 결국에는 국민들끼리의 거래 관계죠. 그래서 역시 평등한 국민들끼리의 평등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게 사법이에요. 그런데 이 공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공법은요. 국가하고 국민 사이에 불평등 관계를 이제 규율하는 겁니다. 국가는 우월한 지위에 있어요. 항상 공법에서는요. 그래서 우리 공법의 대표적인 법이요. 헌법 같은 겁니다. 헌법이나 뭐 형법이나 아니면 우리한테 중요한 뭐 행정법 같은 거예요. 이런 건데 등등. 헌법은 원래는 이제 우리 법대생들한테만 알려진 법이고 일반인들은 헌법이 아주 낯선 법이거든요. 일반인들한테 전문적인 법이라 가지고. 근데 작년부터 말이죠. 동네 꼬마들도 헌법을 알아. 동네 꼬마. 하도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탄핵 심판까지 알아. 동네 꼬마들이 세상에. 탄핵 심판은 우리 법대생들이나 공부하는 건데 세상에 이렇게 일반화돼 버렸어요. 이제는요. 예, 전문 지식이 아주 일반화돼 버렸습니다. 이 헌법에 보면은요. 국가가 국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나와요. 국가가 국민들한테 국방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 얘기가 나와요. 국가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국민들한테. 반대로 국민들은요. 국가한테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 주세요.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해 주세요.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고 보장해 주세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이 나와요. 그래서 국가와 국민 사이에 법률 관계가 나오죠. 이걸 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법은 항상 국가와 국민 사이. 민법은 국민과 국민 사이. 사법은 국민과 국민 사이예요. 형법. 국민들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형벌을 부과합니다. 국가와 국민 사이의 법률 관계. 또한 형법도 공법의 한 일종이 되는 거고요. 이제 행정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행정법. 우리한테 이제 이게 중요해요. 행정법. 근데 행정법이라는 법전은 없어요. 우리가 민법전이 있습니다. 민법전, 상법전, 헌법전, 형법전이 있는데 행정법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행정과 관련되는 법을 편의상 부르는 게 행정법이에요. 그냥 편의상.